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이상한 말.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개그맨 MC 장원 씨, 한겨레 이지혜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지혜입니다. 네, 이지혜 기자 밥은 먹고 다니죠? 네, 저 밖에서 김밥도 먹고. 김밥 먹었어요. 아니, 목소리 힘이 없어가지고. 아, 네, 방금 힘차게 했는데. 힘차게 밥을 먹고 힘차게 했는데 MC 장원 씨 목소리 한 3분의 1, 4분의 1. 네. 그래도 저는 부러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저는 왜요? 이제 프리랜서 방송이다 보니까 네. 소속을 밝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에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럽네요. 저 다시 소개하고 싶어요. TBS의 MC 장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회로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말들 저희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말은 나경원 전 의원의 말이네요. 친일은 저쪽이 많은데입니다. 네, 말소리 들으셨죠? 먼저 준비된 음성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 친일파. 참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일은 저쪽이 많은데 이제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제는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이재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기는 했죠. 네네.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결정 전에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자신에 대한 악플을 읽고 직접 해명을 하는 코너였는데요. 여기서 나 전 의원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그 친일 프레임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자위대 행사 일왕 생일에도 갔는데 그 해명은 안 하느냐라는 악플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피하기는 했어요. 뭐 일일이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친일파는 이제 극복해야 하는 과제 아닌가 싶다. 친일은 저쪽에 많다. 그러면서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제 잊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게 여의도 화법 업계 용어 같은 건데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부러?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고 약간 멸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쪽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에서 저쪽이라고 하면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기자들한테도 좀 옮아서 기자들도 뭐 질문할 때 막 의원님 저쪽 당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 그 친일파 후손이 있는 것은 맞아요. 뭐 양쪽 다 그렇죠. 그 특히 이번에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친일파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에도 오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찐 친일파의 후손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그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과도 대신 사과를 하고 할아버지의 속죄를 대신하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독립유공자협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죠. 뭐 조상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것을 이제 사과하는 자세와 태도 여기에 또 다른 거잖아요. 평가들이. 그나저나 나 전 의원이 저쪽을 얘기하면서 또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제는 잊지 않을까 싶다. 저는 현명하지 않아서 기억이 나요. 이거 본인의 바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사과나 해명이 필요한데 이런 식의 대응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싸움을 한다 그래도 이런 식의 해명은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니 왜 가사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가사 문제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더 하는데 이거 제일 하면 안 되는 대답이거든요. 너무 와닿았어. 바로 와닿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본질을 약간 호도하는 듯한 답이거든요. 왜 당신에게 그러느냐고 묻는데 다른 집이 더하다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회피의 화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정치인 중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다들 억울해요. 아까도 이재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에 사실 친일의 후손인 게 본인이 선택한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행동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그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네티즌들 댓글도 참 여러 각도에서 나왔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오래된 얘기니까. 그나저나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 나 후보, 당시 후보 전 의원의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장면 값은 예상 질문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말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말이 좀 늦게 왔네요. 네, 말이 좀 늦게 왔어요. 예. 오긴 왔어요. 이 기자님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그날 같은 날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서울시와 관련된 퀴즈를 내는 코너에서 서울 지역의 짜장면 평균 가격은 얼마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네. 2021년 1월 기준으로 그 정답은 5,346원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나전 의원이 5,300원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5,000원도 아니고 그렇죠. 5,300원을 찍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냐라고 물어보니 나전 의원이 예상 질문으로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라면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뿌듯하게. 네, 나머지에 뭐 오신환 전 의원은 3,000원. 조은희 구청장은 5,000원, 오세훈 전 시장은 4,000원이라고 적어서 이분들은 짜장면 어디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부럽네. 3,000원짜리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네. 그 옛날 짜장이라고 길거리 옆에 도로 옆에 보면 그 스티로폼 그릇에 파는 짜장이 있어요. 면발 두꺼운 거. 네네네네. 그런 경우 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짜장면 가격보다는 좀 싸죠. 예. 저는 그런데 네. 이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색했어요. 저는. 그렇기도 해요. 이게 네. 예전에 이제 특히 이제 대선 때 후보들한테 네. 서민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네. 서민 생활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항상 이제 버스값 네. 물어보고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지하철 들어가는 방법도 몰라서 뭐 정치인들이 좀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질문에 왜 했는지는 알겠으나 사실 짜장면 가격을 맞춘다고 해서 그들이 서민의 삶을 100% 이해하고 있다라고 직결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표현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또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신 게 과연 이 짜장면 가격이 공부의 영역인 것인가? 그렇죠. 그 서민의 삶이라는 것은 공감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분위기를 편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불편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뭐 이 공부를 한다는 말 자체가 중식개론도 아니고 중식의 정석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이게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선거철 되면은 이런 뭐 가격 물어보는 경우 이제 네. 서로 후보들 간의 돌발 질문 당신은 모를 거야 이렇게 가로 열고 속을 생각하면서 짜장면 값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이 질문이나 대답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였어요? 이게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돌발 질문을 했을 때 후보들이 약간 그동안에 엘리트 혹은 좀 부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실수를 하면 거기서 지지율이 팍팍팍 깎여 나가고 예전 진짜 심각했죠. 그걸 노리고 사실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이젠 그걸 예상하고 공부까지 해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너무 기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분이 짜장면만 공부를 했겠냐고요. 네.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를 했겠죠. 공부를 했을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정말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질문은 어떤 유효 기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심한 문제로 가야 됩니다. 네,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한 후에 내려서 버스로 어디를 간 다음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총 이용 요금은 얼마일까요? 이 정도로 이제 응용 문제, 심한 문제가 나가줘야 됩니다. 저도 못 맞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문제 나와서 해야지 이제 공부보다는 직접 체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일 텐데. 네,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자차를 이용하다 보면 대중교통 가격을 모를 수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서민의 삶에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평소에 그런 노력을 보여줬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 공부해서 뭐 짜장면 가격, 뭐 대중교통 이용료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던 분들, 교과서만 봤던 분들 이 모든 것들을 더 책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맞아요. 더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네티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MC 장원 씨? 네, 네티즌 댓글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요. 네. 요즘 시기면 배달료를 맞춰야지. 그렇죠. 직접 가서 드시는 분들보다는 배달시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 웃기는 짜장들이다. 3,000원은 진짜 뭔지. 3,000원 보고 실소함. 그러니까요. 네, 잘났습니다. 짜장면값 맞춰서 아주 잘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분노하신 듯한 조롱과 댓글도 분노. 좀 네.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분은 또 그 노래 가사를 적어놓으신 분도 계셨죠? 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야이야이야. 뒤에 가사는 계산하셨는데 너무 슬프네요. 네, 그래서 읽어드리기가 좀. 네. 알겠습니다. 짜장면 값, 정치인들의 짜장면 값을 공부하는 실태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죠. LH 직원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하죠. 우리는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네, 이번에 MC 장원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LH 직원들이 광명시는 신도시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네. 그런 가운데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이 블라인드에 이 LH 직원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이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굉장히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이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란 법 있나요? 라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다른 직원이 글을 달았어요. 네. 요즘 영끌, 이제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서 이 부동산의 투자가 몰리는 판국에 LH 1만 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 네. 뭐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또 막말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이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광명 쪽에 땅 산 사람이 한 명도 없겠느냐?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이제 다른 이 사이트의 유저들은 당신들이 하는 짓이 바로 기획부동산이라면서 기획부동산. 네,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도 댓글 좀 봤는데 뭐 네. 광명에 5년 전, 10년 전에 땅 사놨으면은 인정을 할 텐데 네. 임박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 되느냐, 엄청난 네. 분노. 이재 기자, 이 LH 직원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뻔뻔하고 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감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보면 공부한 건지 그 내부 정보 부정하게 활용한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약간 법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LH 직원들을 기소를 하려고 할 때 걸 수 있는 법이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네, 등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나 어떤 뭐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그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을 하면 처벌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재직 중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신도시 관련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광명 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법까지 알고서 지금 뛰어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한 것이 네. 그것까지 겨냥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발범이 아니라 지능범일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뭐 이런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또 분노의 댓글을 좀 네, 댓글 소개해 주죠. 네. 네, 그런 논리로 나오면 금감원 직원들 본인 가족 주식 금지 풀어야지. 그렇죠. 농사지을 땅에 묘목도 정확하게 보상받을 만큼만 차곡차곡 심어놓은 것도 우연이냐. 네. 네, 공부하면 신도시 어디 될지 답이 나와? 누가 봐도 내부 정보 없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네. 라는 식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네. 공공기관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 혹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범죄인지 무슨 일인지조차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더 화가 나는 일이 아닌가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그만 흥분해야 되는데 또 하나 남았어요. 네. 마지막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급소 직원의 말인데요. 7급 44세 이하 여직원만 소장실 청소.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이재 기자 좀 전해주시죠. 지난 3일에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업무 관련한 통신망에 올라온 공지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제목이 소장님 방청소 관련 공지입니다. 네, 공지예요? 공지. 예, 공지를 올렸는데요. 해당 공지에는 남동구 보건소 소장의 방청소 담당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방청소를 7급 이하의 정규직 여성 그리고 올해 45세 미만 77년생까지 하는 걸로 하자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그 역할들을 적어놨는데 네. 반드시 오전에 일찍 출근 후 주전자에 물을 채워놔라. 이거는 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따로 별표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네. 다과류와 사탕 바구니를 정리해라. 책상을 청소해라. 이런 지시사항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걸 소장이 출근하기 전이거나 퇴근한 뒤에 해야 돼서 이런 업무 때문에 시간 외 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해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청소 담당을 특정 연령 이하 여성, 젊은 여성으로 정한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보건소에서는 남자 직원들 시켜보니 깔끔하게 못하더라라는 식의 이유를 들어서 핑계에 성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예, 근데 이번에 보도가 되면서 조금 논란이 되니까
앞으로 남자 직원도 청소하게 시키겠다라는 개선 방안을 내놓곤 했습니다. 이것도 또 딴소리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셨네요. 네, 핵심을 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요즘. 네, 그 질문, 그 문제, 출제자의 취지를 모르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7급 이하의 정규직의 여성이어야 하고 77년생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불편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보건소 소장님, 보건소 내에서 가장 직책이 높으신 분이겠죠. 네. 이런 분의 방은 뭔가 특별한 공간인 것인가, 뭔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인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또 청소를 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왜 여성이어야 되고 나이 제한이 있는가, 네. 이 두 가지 불편함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이 해명을 할 때도 이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 노동자분들을 위한 배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다른 공간은 청소하시는 분이 이 소장님 방은 왜 청소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소장님이 특별히 쓰레기 배출을 좀 많이 하시는 성향이신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로 아주 불편한 지점이 있고, 해명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이 요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보건소 소장님이 직접 하겠다라고 해명을 하던가,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일 것 같고, 그쵸. 아니면 다른 공간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청소를 시행하겠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근데 남자 직원도 시키겠다, 이거는 정말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같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해명을 하다가 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또 진전되는, 악화되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관리의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네. 소장님 말이 더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방송사에서 소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왜 이런 지시를 내리셨냐 했더니, 아니 내가 시킨 건 아니고 아래서 알아서 한 거다. 자기는 커피 타오라고도 안 시키고 컵 닦아오라고도 안 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뭐 충성 경쟁을 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나는 커피 타오라고 시키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걸 왜 시킵니까? 자기가 해야지.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건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해명이랍시고 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보건소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노력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대부분들 다 너무 힘들게 일하시죠. 네. 이런 일로 다른 보건소 직원분들까지 좀 불명예를 안는 일이 좀 생길까 봐 좀 안타깝습니다. 이 소장님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 얘기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공지에 뭐 소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아예 적혀 있었다며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기도 하고, 그쵸. 또 문제가 최근에 이걸 제보한 사람을 색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요? 예. 그래서 와, 대단한데요. 안전하셔야 할 텐데. 네. 저도 노동 담당 기자 할 때 그 사내 어떤 문제를 제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겁을 많이 먹으면서 그렇죠. 제보를 하세요. 항상 색출 작업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제가 취재를 회사에다 하면은 그 얘기한 사람 누구냐고 막 물어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색출하려고 하는 사람 색출해야 됩니다. 이 남동구 보건소 소장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말말말 코너였고요. 지금까지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한결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